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오셀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배우 수업 책의 1장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스타니슬랍스키라는 리얼리티의 대가 분께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술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좀 상투적인 연기법들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니슬랍스키가 그것을 조금 이게 우리 시대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돈이 좀 있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판도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리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참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전엔 아무도 없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배우분들 중에서도 이제 상투적인 연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연기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이제 스타니슬랍스키가 탁 하면서 이제 개념화, 그리고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극장을 만드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술이라는 이름을 띠게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연기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 리얼리즘의 연기를 좀 토대로 하는 방법을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거리들을 제가 살짝 훑으면서 좀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첫 시험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연극 학교예요. 선생님의 이름은 토르초프 선생님이시고요. 여러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은 코스차라는 남자 학생이 있어요. 서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토르초프 선생님과 코스차가 스타니슬랍스키가 본인을 대입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본인,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본인. 본인이 이제 연극을 하면서 배우이기도 했거든요, 스타니슬랍스키가. 그래서 그런 과정들, 자기가 겪었던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녹여내기도 했고, 토르초프 선생님은 이제 지금 연출자가 된 스타니슬랍스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연극학교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들떠 있어요. 근데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으니까 마음에 드는 희곡에서 아무 대목이든지 골라서 연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연기를 그 전에 했던 친구들은 이제 아싸, 나의 연기를 좀 잘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러면서 기분이 좀 들뜨기도 했지만, 처음인 친구들은 이제 또 깜짝 놀랐고요. 그런 중에 이제 뭐 쉬운 거부터 할까 이랬는데 애들의 입에서 이제 대작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고골리, 오스트롭스키, 체호흡을 해볼까 막 이런 이름들이 나오니까 쟤네들은 저렇게 큰 작품 하는데 난 너무 좀 작은 작품 하는 게 조금 비교 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코스차께서도 오셀로라는 작품을 하기로 합니다. 오셀로는 처음 들어보시면 접신물에 코를 박으셨으면 좋겠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셰익스피어 4대 비극, 4대 희극이 있잖아요. 4대 희극까지는 몰라도 4대 비극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영화로도 다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셀로의 대본을 뽑아들어요. 이 오셀로 작품의 주인공은 오셀로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토가 오셀로 역할을 하기로 하고, 친구인 폴이 이 오셀로의 옆에 있는 이아고라는 약간은 악역, 이 캐릭터를 해주기로 해요. 그래서 둘이서 장면극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딱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2페이지도 지나지 않아서 행동을 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 팔, 다리, 얼굴, 안면 근육, 그리고 내 몸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문득 상아로 된
커다란 편지 칼이 눈에 띄어. 이거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나이가 있어서 아는데, 이제 옛날에 편지를 찢을 때 이제 쭉쭉쭉 뜯는 칼, 편지 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칼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칼이 눈에 띄어서 그 칼을 비수처럼 허리춤에 찹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하얀 목욕 수건을 터번처럼 머리에 둘러요. 침대 시트와 담요로 셔츠와 가운을 삼아요. 언월도는 우산으로 대신하기로 했는데 방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방 식당에 있는 커다란 쟁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방패를 손에 딱 드니까 와, 이건 좀 무사가 된 기분이에요. 이 오셀로가 흑인인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재현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코스차가. 근데 이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 뭔가 원시적인 삶, 어쩌면 막 고랑이 같고 우락부락하고 또 장군이고 막 이러니까 뭐 이런 오셀로에 비하면 이 내 모습은 좀 현대화됐고 문명화된 차림새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연상시키는 걸음걸이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어떤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의상도 나름 갖춰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 되게 느낌이 좋은 거죠.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약간 느낌 와. 이러면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5시간이나 시간을 잊은 채 작업을 했다고 해요. 진정으로 영감을 받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내가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엄청 뿌듯해 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했는데 초콜릿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에 버터를 좀 넣고 녹였더니 갈색 죽이 되잖아요. 이 죽을 이제 얼굴에 찍어 바르니까 흑인 같은 거죠. 그래서 거울 앞에서 흑인 초콜릿을 얼굴에 바르고 이빨을 드러내니까 이가 반짝반짝 드러나는 하얀 이속을 보면서 오랫동안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이가 드러날까? 이가 드러날수록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막 드러내고 싶고, 흰자위, 눈의 흰자위도 대비가 겠죠? 흰자위가 드러나게 하려면 얼마만큼 눈알을 굴리는 것이 좋을까? 눈도 좀 크게 뜨고 그래야 흰자위가 더 드러날 것이고 막 이런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왕에 해놓은 분장 효과가 아까우니까 또 의상을 입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상을 또 이쁘니까 행동도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제 했던 건 느낌이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새로운 어떤 것이 창안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제의 반복이었을 뿐이지 뭔가 또 핵심이 빠졌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지만 오셀로의 생김새에 대한 아이디어만은 소득이 있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첫 연습이 있었다. 자, 조연출 선생님은 연기 계획을 세우고 소품들을 배치해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히 폴은 이하고의 내면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외적인 것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외형들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 외형들이 내 방을 연상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런 세팅이 없으면 집에서 받았던 그런 영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외형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도 뭐 별로 그렇게 연기가 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보는데 난처한 일이 내 목소리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기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녹음기로 녹음을 해보고 마이크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하게 들리고 막 이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차가 그걸 느끼는겁니다. 게다가 이 세팅이나 내가 집에서 짜놓은 작업 계획이 또 이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니까 얘랑 같이 연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번쩍이는 입속을 드러내거나 퉁망울같이 눈알을 굴리는 행위로 배역을 살렸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 그걸 쓰일 장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도 나는 야만적인 성격은 이렇게 연기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또 심지어는 내가 이 준비해놓은 세팅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거다. 그러니까 나는 대본은 대본대로 있고 성격은 성격대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오늘은 집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낡은 토대 위를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왜 나는 똑같은 장면,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내 연기는 어째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혀 차이가 없을까? 내 상상력은 고갈된 것일까? 아니면 미천은 떨어진 것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척척 진행되던 작업이 그 후로는 어째서 한 지점에 딱 멎어버렸을까? 이런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옆방 친구 몇몇이 차를 마시러 찾아왔어요.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나는 방 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대수롭지 않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뭔가 기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닫습니다. 똑같은 걸 되풀이하면서 마냥 한 곳에 죽치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즉흥 연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리저리 거닐면서 막 연습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 대신에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짓이나 몸짓, 얼굴 인상 쓰기, 막 눈망울 굴리기 같은 행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대본에 나는 혼란에 빠지고 텍스트도 계속 써왔던 억양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 친구가 당황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요. 오늘 연습에서 새로운 소득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업 장소와 희곡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납니다. 오늘 연습은 큰 무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 쓰니까 이 분위기가 줄 효과에 잠옷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무대의 전체적인 모양새는 그럴듯해요. 있는 대로 상상력을 펼쳐서 생각하니까 뭐 어딘가 내 방하고 닮은 데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커튼이 올라가고 객석이 앞에 드러나니까 또다시 그 위세에 말려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점은 관객에 대한 공포심과 더불어 그들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느끼게 한 거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장사님께서 오셔서 분장을 합니다. 이게 리허설 장면이에요. 그래서 분장을 마치고 의상을 입고 거울을 딱 보니까 분장사의 솜씨도 그렇고 전체적인 인상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도 막 너 야 진짜 오셀로 같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무대로 올라가 봤는데 난감하게도 가구들의 위치가 좀 바뀐 거예요. 흥분한 나머지 나는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의상을 처음 입었으니까 이게 내 몸과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이 단검이 막 의상의 솔기에 막 휘감기고 차고 있는 칼들은 가구나 세트의 모서리에 막 띡띡 부딪히면 소리가 막 나고, 근데 대사는 막 기관총처럼 외워둔 게 있으니까 막 튀어나오고 몸에 익혔던 무대 행위들이 막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날 집에 혼자 와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면서 진짜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오라는 친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가 이 친구도 이제 연기를 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어땠어? 라는 얘기를 들으러 와요. 근데 나는 그 친구의 연기를 하나도 못 봤어요. 나 연기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이제 해줄 말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오는 오셀로라는 희곡과 주인공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줘요. 데스데모네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악독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슬퍼하고 경악해하는 무어인에 대해 레오가 어떤 해석을 해줍니다. 이 데스데모나는 오셀로의 와이프를 말하거든요. 이 오셀로 내용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내가 바람피고 있다라는 오해를 해서 아내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비극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막 그 장면에 대한 자기 생각, 나라면 막 너 오셀로 너무 슬플 것 같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레오가 떠난 뒤에 그 해석대로 이 역할의 몇몇 대목에 이런 생각을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수정을 시도해봤는데 무어인이 너무 불쌍해서 나는 하마터면 울어버릴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시범 공연이 있는 날이에요. 자, 나는 나의 내면을 모두 밖으로 드러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심산이었어요. 근데 내 속에 그렇게 텅 비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없는 정서를 짜낸다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무력감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얼굴과 손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지 못한 헛수고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기계적으로 연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양손은 불끈 쥐고 털썩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서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빠지자 불현듯 나는 부와 같이 밀었대요. 잠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리고 바로 뒷대사 나의 피다, 이하고 피다
이 대사가 오셀로의 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거든요. 이 유명한 대사를 딱 토해냈어요. 근데 이 순간 한 순진한 사나이의 영혼에 가해진 온갖 억울함이 가슴으로 느껴져 왔대요. 오셀로에 대한 레오의 해석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 정서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풀려서 연기를 나름 잘 맞췄다라는 생각을 이 코스차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방문한 스타라도 되는 양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나는 중간 휴식 시간에 객석으로 들어갔어요. 연출 및 조연출 선생님께서 금방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심으로는 그분들이 나를 불러서 뭔가 코멘트를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내 공연이 끝났을 뿐이지 다른 친구들의 공연을 하잖아요. 자, 다시 커튼이 올라가고 그때 마리아 말로레코바라는 학생이 손살같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바닥에 나가 떨어져서 온몸을 막 뒤틀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확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장면에 이제 딱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뒷대사부터는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그 비명 소리가 여전히 내 귓전을 때리고 있었대요. 아, 등장해서 한마디만 해도 느낌이 전달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장의 끝이 이렇게 납니다. 마리아의 그 연기 너무 느낌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나의 피다, 이하고 피다,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느낌 있게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우 공부를 1년 이상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대사 칠 때도 꼭 이런 식으로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책에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장면들은요. 일단 이 13페이지에 오셀로라는 작품을 결정하자마자 책을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2페이지도 지나지 않아서 이 희곡이니까 이 희곡 두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페이지도 지나지 않아서 행동을 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상 차고 막 얼굴에 초콜릿 바르고 이러면서 온갖 외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코스차의 모습.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외적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아이가 엄청 기분이 좋아하면서 5시간이나 시간을 잊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엄청 뿌듯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폴은 이하고의 내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외형들이 더 중요했어요. 이 외형을 내 방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런 세팅이 없으면 집에서와 같은 영감을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받았던 그 영감을 여기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오라는 친구가 와서 오셀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코스차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내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하나 생각했는데 레오가 던져준 콩고물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어인의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하마터면 울어버릴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범 공연이 있는 날 홀라당 발라당 다 망하다가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난 진짜 망했다. 오늘 연기 망했다. 이러니까 막 화가 나면서 이 화가 나는 그 감정 상태와 피다, 이하고 피다라는 대사가 마음의 크기가 비슷하게 맞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 대사가 확 와닿은 거죠. 그래서 이 대사를 진실성 있게 대사를 내뱉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실수예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오셀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는 오셀로 역할을 맡았는데 오셀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나의 고정관념으로 연기하는 거죠. 흑인이고 장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흑인 장군의 이미지, 그 고정관념, 흑인 장군은 꼭 이럴 것 같아. 그런 고정관념으로 외적인 형태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사를 거기다 껴 넣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껴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오셀로를 진정성 있게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오셀로의 외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연기는 아닙니다. 그쵸? 열심히 노력하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그죠? 지금 이 시범 공연을 하기 위해서 거의 안 해본 게 없어요. 그쵸? 즉흥 연기도 해보고 얼굴에 초콜릿도 발라보고 온갖 의상도 해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합니다. 그쵸? 그런데도 이 친구가 연기를까? 한 줄 빼곤 홀라당 발라당 말아먹었고, 그리고 한 줄 잘해가지고 지금 엄청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고스트샵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2장부터 토르초프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이제 디렉션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디렉션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